예, 양궁에서 정중앙을 맞추는 과거의 카메라 렌즈를 깨부수는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에서도 시장에서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꿈꾸는 종목을 찾는 시간입니다. 신영목의 X10인데요. 예,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머닝투 X10으로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하고요. 또 주목해 봐야 될 섹터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삼성전자가 쉬니까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네. 다른 지수 관련주라든지 증권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물론 그 기저에는 아마 대주주 양도 차익에 대한 50억 이나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마지막 상법 개정도 남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8월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이 격차가 좀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소형주들이나 개별주들 많이 조정을 받았고, 특히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도 조정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위치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개별주 위주의 장세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의지를 믿어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적인 자금도 유입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당연히 미 증시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 나오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우리의 관심은 시장 상황을 참고해서 여기만 사실은 목매는 코너는 아닙니다. 참고해서 맞습니다. 예. 종목을 X10 종목을 발굴하는 얘기인데 접근을 오늘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커, 그다음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카지노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그 무비자 입국 굉장히 큰 이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런 중국에 아마 이제 국경절이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소비주들 좋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네. 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은 이미 6월에서 7월에 관광객 입국자 수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중국의 국경절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세적으로 7월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만약에 9월 이제 무비자 입국 시행해주고 바로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섹터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라든지 GK라든지 롯데관광개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제 숙박업종들 호텔 신라부터 서부 T&D 같은 종목들, 신고가 나온 종목들도 지금 많고요.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선반영 됐으니까 또 그 시점이 되면 또 소위 말해서 주가가 또 올랐던 선반영이 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기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막 다 가는 것 같지만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은 항상 이 가는 섹터가 있으면 쉬는 섹터가 있고 계속 그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당분간 이 지금 최근에 신고가 나온 숙박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지만 추석이 오면 올수록 연휴가 오면 올수록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도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서 7월에 지금 국내 입국자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은 이미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관련된 업종들은 다시 한번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밸류에서 그런 어떤 밸류체인이라고 여기 관광업종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그 산업군 내에서 지금 사실 IT라든지 개별주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좀 관심 가지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매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걸 우리가 뭐 중국 관련주 소비주 이렇게 묶었죠. 면세, 관광, 카지노, 뭐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묶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유를 하신 이유가 있죠. 결국 이제 종목을 좀 접근해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엑스텐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뭡니까? 예, CJ입니다. CJ, 지주사 CJ가 10배 갈 종목이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죠. 지금 뭐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네.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은 뭐 호텔에서 뭐 자기 5성급, 4성급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카지노도 자기가 좀 약간 입맛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는 카지노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당연히 지금 K뷰티가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화장품 사러 많이들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양한 숙박업소나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지만 그 많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CJ 올리브영. 예전엔 그게 면세 채널이었잖아요. 그죠? 와서 주로 맞습니다. 이제 예.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뭐 후라든지 혹은 뭐 소라수 이런 걸 샀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단체로도 오고 개별적으로 오면서 면세점이 아니라 시내에서 가게 되면 올영을 간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과거의 육허의 흐름과 최근에 들어온 육허, 꼭 육허라고 말씀드릴 필요까지 네.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다양한 그 나라에서 오고, 관광객이 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좀 럭셔리 브랜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LG 생활건강에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런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면세점 많이 가고, 그래서 면세점 관련된 당시에는 10년 그렇죠. 전에는 면세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특화된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뷰티 지금 뭐 색조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너도 나도 뭐 너무나 많은 그 화장품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한 군데만 가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 CJ 올리브영이고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직영점을 지금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직영점, 2분기에 직영점을 지금 추산하건대 한 15군데 정도를 더 늘렸거든요. 네. 그전에는 직영점 늘리기 전에는 점포당 평균 매출이 한 9억 정도가 나왔는데 늘린 이후에도 한 8억 정도가 나왔는데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늘리고 난 이후에도 객당 점포의 매출액이 한 15%에서 20%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제 늘리면 직영점이기 때문에 객당 그러니까 전체 점포당 그 매출을 좀 줄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늘리면 네. 오히려 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15%가 더 매출이 더 성장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다양한 곳에 숙박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는 곳은 한 군데 정해져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브영.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명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화장품 그런 곳을 많이 다니긴 하겠지만 다이소도 좀 가겠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이소도 갈 건 같지만 이 화장품 특화는 올리브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올리브영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너무 이제 인바운드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올리브영을 다녀왔던 관광객들이 돌아갔을 때 온라인으로 또 역구매를 또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에도 보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매출 성장이 올리브영 온라인 채널이 있나 보죠. 매출 성장이 한 40% 정도가 올라왔고요. 지금 거기 가입된 인원만 해도 한 340만 명 정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역직구로 나가는 이 물량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중국 소비주를 떠올리시면 화장품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많이 떠올리시고 뭐 엔터주를 많이 직관적으로 떠올리시지만 과거에 10년 전에 그 관광객의 어떤 그 소비 패턴과 지금의 관광객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럭셔리 브랜드 많이 선호했다면 지금은 가성비 좋은 어떤 화장품,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올리브영의 어떤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리브영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무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순이익단으로 해서 PER을 15배 준다고 하면은 일단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한 9조 8조 5천억에서 한 9조 정도의 몸값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CJ가
한 50% 이상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반 정도를 지분 가치를 넣어준다고 하면은 CJ가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5조가 살짝 넘기 때문에 아직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우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런 또 대기업들이 이것도 분할 상장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분할 상장이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할 상장은 어렵긴 하겠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CJ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이용해서 올리브영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할보다는 합병을 하는 것이 훨씬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합병 얘기가 한번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수긍했잖아요. 뭐 예. 사실 무근이라고 하긴 네. 하는데 뭐 주가는 그 이후에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네. 합병을 할 때 한쪽 주가를 눌러야 그렇죠. 누르고 다른 쪽 주가를 올려야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더 쉽게 지분을 가져가면서 합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CJ 주가가 눌려져 있고 올리브영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 좀 더 많은 지분으로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논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CJ가 좀 조정받았던 그런 국면이었는데, 사실 근데 지금 CJ 주가를 누르지 않아도요, 올리브영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만 해도 4조에서 5조 정도의 그 기업 가치가 지금 예상이 된 건데, 이미 지금 아직 연말이 아직 안 된 시점에서 거의 기업 가치가 2배로 지금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굳이 과거처럼 막 일부러 누르고 뭐 한 주가를 일부러 띄우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CJ는 자기 갈 길을 간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합병을 할 때 기존에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냥 합병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냥 상장돼 있을 때 그 주가의 시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식의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서 합병 승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쪽 주식 가격만 가지고 한쪽을 누르고 한쪽을 올리면서 합병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병하는 두 회사의 어떤 뭐 자산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해서 합병을 승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뭐 굳이 억지로 뭐 그 대주주의 입장을 생각해서 CJ 주가를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CJ 올리브영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업체이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사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꼭 6컷뿐만이 아니고 7월부터 외국인 입국 관광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을 한 8천억 정도, 7,800억에서 8천억 정도로 하는데, 지금 정도의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CJ가 갖는 CJ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대비했을 때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합병을 하긴 할 건데, 합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은 CJ는 지금도 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자회사니까요. 자회사 상장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닥은 합병하는 쪽으로 시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일이군요. 예, 합병 얘기를 뉴스에서 꺼냈더니만 회사 측에서 부인했는데, 네, 세게 부인했네요.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공시를 하게 되면 1개월 동안의 책임이 있지만,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거는 뭐 얼마든지 시장은 어쨌든 합병할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J의 시총이 5조 4천억, 한 5조 5천억 됩니다. 근데 5조 5천억인데 올영의 가치가 9조 원이다. 그렇죠? 넘어 절반만 반영하더라도. 그러면 주가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룸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18만 7천 원인데 잡을 수 있는 목표가는요? 제가 앞서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목표가가 18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목표가 넘어섰고, 지금은 충분히 뭐 2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가져가셔도. 그러니까 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오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올리브영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순절가는 17만 원 정도를 보시고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영목의 X10 오늘 CJ를 소개해 주셨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